자, 두 페이지 조사론 요약한 요약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요약집은 제가 하나하나 타이핑한 것으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정보고요. 카페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공유는 하지만 이 제목은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1급 조사론 요약 정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제목은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조사론이 있고요. 과학적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과학적 조사 연구에서 조사를 하기 전에 어떤 방법인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역법과 귀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조사론뿐 아니라 일상 상식에서도 또는 다른 학문에서도 매번 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외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암호처럼 돼 있는데 연실양외일처럼 이렇게 외웠어요. 도저히 안 외워져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설명 조금 더 들으면요. 자, 연역법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라고 연실량이 이제 연역법이고요. 데카르트 프랑스의 학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많이 들어봤죠? 학자가 주장하는 그런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귀납법이 있죠. 연역법과 귀납법이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귀납법의 대표적인 연구주자는 잉글랜드의 베이컨이 되겠죠.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before, therefore I am. 자, 이 두 가지 학자의 구분을 확실히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역법은 아까 제가 연실량이라 그랬죠. 연역법은 실증주의와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세트인 거죠. 연역법, 실증주의, 양적 연구 한 세트죠.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연실량이라고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귀납법도 마찬가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 귀납법은 귀해질이라고 외웠어요. 귀납법은 해석주의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납법, 해석주의, 질적 연구 방법 각각 앞글자를 따서 귀해질이라 그랬고 연역법은 연실량이라 그랬습니다. 연실량은 연역법, 실증주의, 양적 연구 방법. 자, 보시면 연역법과 귀납법이 대치가 되죠. 그죠? 대조가 되고 실증주의와 해석주의가 대조가 되고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대조가 됩니다. 연실량과 귀해질이라는 이것을 먼저 베이스에 깐 다음에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연실량 외일. 자, 외일은 외라는 것은 여기서 외는 외적 타당도를 말하는 거고요. 일은 일반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외우려고 연실량 뒤에 외일 이렇게 해서 외적 타당도 일반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여기 색깔 표시를 해뒀는데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고 서베이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 그리고 실험 설계에서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인과관계와 실험 설계. 그래서 각각 앞글자를 따서 외, 일, 내, 인 이렇게 외웠고요. 여기 있죠. 연실량, 외일, 귀해질, 내인. 자, 그 다음에 연실량 외일에서는 이가조 측검이라는 순서대로 과학적 조사 연구가 실시가 됩니다. 이론, 가설, 조사 설계, 측정, 검사, 재검사 이렇게 되죠. 이걸 외워두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외웠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해의 영역이 있고 암기의 영역이 있는데
때로는 암기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연실량 외일, 이가조 측검. 한번 외워두면 어떤 사례가 나오거나 문제를 복잡하게 꼬아놔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귀해질 부분에서, 네임 부분에서 주제 선정, 관찰, 유형, 이론, 도출까지 이 순서대로 가는 과정을 외워두면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역법은 일반 전제에서 부터 출발을 합니다. 반면에 귀납법은 특별 사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역법은 구성의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귀납법은 인과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은 범주와 이 줄을 맞춰가지고 외우면서 일반 존재, 특별 사례, 구성의 오류, 인과의 오류, 이가조 측검, 주선관 유형이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문제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과학적 방법의 특징, 필요성, 확률적 결정론이죠. 상호 주관성이 있고요. 포포의 반증주의, 경험적 증거, 논리적 추론, 피란델로 효과. 피란델로라는 것은 그 질적 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양적 검사는 자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연실 양에서 양이 양적 검사고 기이질에서 질적 검사인데 양적 검사에서 말고 질적 검사에서는 양적 검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양적 검사는 사람이 관찰자가 되고 자연이 관찰 대상이 되는 거죠. 피관찰자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고 동물을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정확하게 경계를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바로 피란델로 효과라고 하죠. 내가 관찰자인지 관찰을 당하고 있는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피란델로 이 질적 연구망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피란델로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철학이 있죠. 과학 철학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카르납의 논리 실증주의가 먼저 나왔고요. 이 논리 실증주의는 철저하게 과학 학문처럼 원래 그 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사회과학 학문보다는 자연과학 학문이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먼저 발달해서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인류의 어마어마한 풍족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사회과학을 하는 우리도 자연과학처럼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를 가릴 수 있는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논리 실증주의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만 한다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이 카르납이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오히려 형이하학적인 실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도 콩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콩트가 누구지 했는데 결국 논리실증주의 학파의 그 대표 학자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콩트, 카르남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했고요. 이 다음에 같은 실증주의인데 약간 좀 부드러워진 실증주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휴메 논리 경험주의예요. 이 부분은 역시 자연과학에서처럼 연구 방법을 가지고 오되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객관적으로 될 수는 없고 확률에 의한 진리 확인 정도를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기보다는 조금 유하지만 그래도 크게 보면 논리 실증주의와 논리 경험주의는 같이 실증주의를 이렇게 묶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포의 반증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반 합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쿤의 과학적 혁명론 외우셔야 됩니다. 정상과학이 있기 전에는 정과학이 있고요. 정과학이 있고 난 다음에 정상과학이 있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그때 그 당시에 정과학이라 그러면 위기가 오는 거죠. 아, 그거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위기가 오죠. 이게 천동설이 되면 이제 지동설이 나오는 거죠. 이게 혁명이죠. 지동설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쿤의 과학적 혁명론은 점중주의가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5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을 쿤의 과학적 혁명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연구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증주의가 있죠. 연실량이죠. 실증주의, 양적 연구 방법.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역법, 실증주의, 양적 연구 방법이죠. 연실량, 귀해질이죠. 귀해질. 자, 여기서 연실량에서 실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이고 실증주의죠. 그 다음에 귀해질에서 해입니다. 해. 그 다음에 주관이고 맥락 가치지향이고요. 최근에 대두된 것이 비판적 사회과학이죠. 인파워먼트죠. 약자를 위한 역량 강화를 주 가치관으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매번 나오는 사회과학에서의 윤리가 있죠. 사회과학에서 어떤 실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피실험자에게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위험뿐 아니라 혜택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실험을 했을 때 당신한테 어떤 혜택이 갈 것입니다 하고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험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강제적인 참여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임명성 보장,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회복지조사는 사회의 계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계량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량적인 성격이라는 말은 좋은 쪽으로 가자는, 긍정적으로 가자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계량화라는 말은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변경해서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계량화라고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